이런 야한 드로잉 작품들도 재밌지 않나요? 두 갤러리의 제목을 이으면 사랑은 죽음보다 뜨겁기에 또다시 믿는다라는 말이 되죠. 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토끼입니다. 월간 예술토끼 8월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완전 미쳐져. 차라리 찜질방이 더 시원해. 이렇게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지루하고 무덥기 무더운 이 여름날 너무 더워서 어디 갈 엄두조차 안 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고급지게, 그것도 에어컨 빵빵 나오는 곳으로 피서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도 전시 피서 떠나봅시다. 렛츠고! 먼저 삼청점, 한미미술관 삼청점에서 열리고 있는 유현미 개인전 굿럭 시장생을 소개합니다. 이 작가 작품들은 조각과 회화 그리고 사진을 결합해 각각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에요. 한미미술관 삼청점은 찾아가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들 알고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이번 전시 굿럭 시장생에서는 불로장생을 표상하는 10가지의 상징물들인 시장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장생 연작을 선보이는데요. 시장생 하면 뭔가 되게 토속적일 것 같은데 이걸 세련되게 현대적인 오브제들로 선보이고 있어요. 작가의 작업은 조각을 통해 입체화한 시장생 오브제들을 우연하게 조합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고요. 캔버스에 프린트됐다가 다시 카메라에 의해 평면으로 박제된 시장생의 세계는 캔버스 위에 유화로 덧칠되어 다시 입체로 돌아갑니다. 메비우스 띠처럼요. 시장생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느낌이 전혀 아닌 귀엽고 재밌고 기분 좋아지는 색깔들의 작품들이니 직접 가셔서 보시는 걸 권해봅니다. 미술관도 시원한데 작품도 뭔가 되게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다음은 삼청점, 강남 청담동 두 갤러리에서 같은 작가를 같은 기획이지만 다른 제목으로 전시하고 있는 두 전시, 데이빌 레만의 사랑을 또다시 믿는다, 사랑은 죽음보다 뜨겁다를 소개합니다. 먼저 삼청동 초이앤초이 갤러리를 소개할게요. 작품을 소개하기 전 초이앤초이 갤러리부터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이곳은 독일과 한국 양 나라 간의 좋은 작가들을 서로의 나라에 소개하고 알리는 데 적적인 곳인데요. 이번 8월에는 독일 작가 데이빌 레만의 드로잉 및 페인팅 작업을 소개하고 있어요. 초이앤초이 갤러리에서는 사랑을 또다시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회화 19점, 드로잉 4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는 철학에도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철학이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데이빌 레만은 빛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노란색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는 대중문화, 고급문화, 즉 클래식이던 힙합이던 웹툰이던 밈이던 모든 곳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는 겹겹이 칠하는 겹회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특별히 뭔가를 계획하고 작업하는 것이 아닌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작품이 추상 같아 보이지만 구상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 아주 매력적이에요. 다음은 청담동에 있는 포리 아트 스페이스에서 같은 작가 데이빌 레만의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 작가를 두 갤러리에서 동시에 전시하는 이 기회 재밌지 않나요? 포리 아트 스페이스에서의 제목은 사랑은 죽음보다 뜨겁다입니다. 그래서인지 갤러리 내 작품들의 에너지가 가득해요. 진짜 들것 같은 사랑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포리 아트 스페이스에서는 회화 13점과 드로잉 6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데이빌 레만이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에 와서 기자 간담회 때 직접 이곳에서 그린 라이브 페인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의 위트가 느껴지는 이 작품이 가장 좋았는데요. 그는 학창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가동상을 휩쓸었고 동년배 작가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세운 새로운 예술가라는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그의 작품들은 어떤 틀에 얽매이지도 않고 회화와 드로잉을 넘나들며 젊은 감성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리 아트 스페이스에 2개 층의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야한 드로잉 작품들도 재밌지 않나요? 두 갤러리의 제목을 이으면 사랑은 죽음보다 뜨겁기에 또다시 믿는다라는 말이 되죠. 그의 충만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번 전시, 이왕이면 두 곳 모두 가셔서 관람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에 위치한 드로잉 전문 미술관이죠. 소마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 2개 소개할게요. 먼저 1관에서는 드로잉, 삶의 철학을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강미선, 김명수, 안규철, 유균태, 이배, 황인기 작가 같은 쟁쟁한 작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작업들은 회화부터 드로잉 끝까지 200여 점이나 전시되어 있어요. 전시 제목에 맞게 작가들의 철학적인 면들이 녹아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추로 작업하시는 이배 작가, 이 작품도 실제 수출 먹으로 사용을 했고요. 다음은 김명수 작가, 그녀는 겉모습만이 아닌 정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인물들을 그려내려고 해요. 그래서인지 작업들이 하나의 수행 같습니다. 여긴 비트겐슈타인, 루시안 프로이드, 미켈란젤로 등 많은 거장을 그림으로써 그들의 철학, 그들의 연구 흔적을 탐구한 작업들이에요. 안규철 작가의 이번 전시에서의 두 축을 이루는 모티브는 사다리와 삽인데요. 작가님은 일상적인 사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작업을 하세요. 삽은 과거를 향한 화살표, 사다리는 미래를 향한 화살표고요. 여기에는 독일어로 당시 언어적 장벽에 의해 힘겨웠던 상황을 그림일기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다음은 유근택 작가의 작업들 중에 병상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그림 편지를 쓴 이 작업들. 가슴이 좀 뭉클해지죠. 황인기 작가의 디지털 산수화, 디지털의 픽셀을 레고의 모형을 통해 표현을 했고요. 엄청나죠. 이 텍스트가 있는 작업들은 최신작으로 노년 작가님의 삶의 발관, 지혜, 농담들이 표현된 작업들이라고 해요. 1000장이 넘게 있던 작품들 중 큐레이터님이 딱 8개만 선정해서 전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미선 작가, 이 작가는 이 공간을 하나의 한옥이라고 생각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서재인데 여기 작품들이 실제 집에 있는 물건들을 그린 것이라고 해요. 이 작품은 돌담, 이건 한옥의 외관 모습이에요. 저는 이 공간을 한옥
한옥으로 기획해서 작품들을 선보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 이 작품들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소마미술관 이관에서 열리고 있는 드로잉 페어링인데요. 총 10작가 또는 팀의 작업들을 전시해 놓았어요. 전시장 들어서 첫 번째 전시 박미래 작가의 회화 작업들은 작가님이 미리 구상을 한 것이 아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신 구상 작업들이고요. 두 번째 공간에서는 서탄석 작가님이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 때까지의 마지막 통화 주자들을 이어 그린 작업들입니다. 관람객들의 참여 공간도 있으니 참여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세 번째 공간은 섬유예술과 회화를 전공하신 서승원 작가님의 작업작에 일반 캔버스가 아닌 식물로 먹이 흘러내리는 듯한 표현이 참 멋지죠. 실을 지조해서 염색을 하거나 색을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회화의 형식 자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여러 실험을 하시는 작업입니다. 다음 공간의 작품들인 신경철 작가님의 작업들이 저는 가장 좋았는데요. 신경철 작가님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밑그림을 그리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림의 주제는 작가님의 기억에 있는 장면들을 그리시기 때문에 기억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몽환적인 색상을 사용해 표현을 하세요. 다음 공간에는 가능성의 덩어리라는 색연으로 믹스앤픽스라는 팀이 작업을 한 공간인데요. 개인적인 기억이나 추억이 담긴 일상적인 물건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재미있는 형상을 만든 작품들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이곳은 프로젝트 그룹 옆이라는 팀이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영감을 받아 고우나 마네 같은 명화들을 테이프 드로잉을 통해 재미있게 표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로비에 정원을 꾸며주신 김서울 작가님의 작업인데요. 파나와 회화를 전공하셨기에 일반적인 파나가 아닌 아크릴판의 실크 스크린 작업을 해서 이런 경쾌한 작업이 탄생이 되고요. 다음은 AI와 협업을 통해 작업을 하시는 박혜성 작가님의 작업인데 가까이서 보시면 아주 재미난 소재들이 보이실 겁니다. 몽환적인 영상 작업과 함께 나오는 사운드도 작품이 함께 감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드 물랑케 팀의 작업인데요. 이 작업 공간은 꼭 무당집 같지 않나요? 처음 들어가서 보면 무당집 같은데 작품 하나하나를 보니 굉장히 힙한 거예요. 이 작업은 오택간 작가님이 29명의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는 일반인, 애호가, 작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토목, 그러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천에다 표현해서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샤머니즘 좋아라 해서 그런지 이 공간이 저는 특히 재밌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이번 월간 예술기 8월편 이번에도 열심히 서치해서 그 중에서 다 일부러 발품 팔아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괜찮은 거 셀렉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였는데 괜찮으셨죠? 각 전시마다 다 특색이 있으면서 재미있으니 남은 전시 기간 동안에 다녀오시면 시원하고 감성 뿜뿜 충전되는 만족스러운 전시가 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아시죠? 꾹! 그럼 우리 또 만나요.